안녕하십니까. 안보 관련 주요 이슈를 분석해서 전해드리는 안보 채널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7광구를 알고 계십니까? 70년대에는 제7광구라는 노래를, 약 10년 전에는 7광구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 제7광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한국, 일본,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의 지역입니다. 이것이 위험합니다. 제7광구에는 막대한 자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2년 탐사 결과 석유는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40% 수준 100억 배럴, 천연가스는 무려 210조 톤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하는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됐습니다. 우리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70년대 제7광구 노래는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7광구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한일 대륙붕 협정 때문입니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은 국내 대륙붕을 7개의 해저광구로 설정하고 제7광구를 대한민국의 대륙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당시에는 대륙붕 경계 획정을 자연적 연장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천연자원을 매장하고 있는 제7광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유권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런 발표는 지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일본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어 결국 74년 한일 간 대륙붕 협정을 맺고 78년에 발효되었습니다. 당시 협정에서 제7광구 개발은 반드시 같이 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1985년 국제 판례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이 아닌 거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우리의 공동개발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일본과 공동개발하겠다는 입장을 2006년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대륙붕 협정이 2028년에 만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2028년 한일 대륙붕 협정이 만료되면 국제해양법에 따라 제7광구의 대부분이 일본으로 넘어갈 위기에 있습니다. 아마 협정이 만료되면 일본은 독점적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문제는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한일 간 대륙붕 협정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제7광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우리 영토가 분명하지만 일본은 독도와 같이 자기의 영유권을 주장할 것입니다. 제2의 생각구 열도, 제2의 남중국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보다 한중일 3개국이 경합하는 최고의 갈등지역으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한국석유공사를 개발자로 지정, 제7광구를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일본에 통보했습니다. 물론 일본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7년 동안 실효적 개발은 불가능하겠지만 최소한 이어도와 같은 시설 설치라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7광구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위한 조치가 시급합니다. 일본과 중국의 해군력에 비해 열세인 우리는 해군력의 수도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해야 합니다. 무조건 전시 효과가 있는 경항공모함보다 실제 전투가 벌어지면 효과를 낼 수 있는 무기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경의 전력 정강도 시급합니다. 최근 제주도 동남쪽 해상인 한일 간 중첩수역에서 일본 청량성과 우리 해경이 40여 시간 대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도 시급합니다. 감사합니다.